엄마가 내 생일을 막 기뻐하는 날, 다른 엄마는 내 간을 어떻게 빼올지 계산하고 있었다는 거. 그게 말이 돼요? 지연호는 그런 생각을 스스로도 믿고 싶지 않았는데요. 머릿속에서 그 문장이 자꾸만 맴돌고 있었습니다. 지역이 던진 말들이 이상하게도 퍼즐처럼 맞아떨어지는 느낌이었고, 그럴수록 지은호는 더 강하게 부정하고 싶었어요. 설마요.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래도 엄마인데. 여기서 말하는 엄마가 누구인지 지은호 스스로도 순간 헷갈릴 때가 있었습니다. 피를 나눈 엄마, 지금의 삶을 함께 만든 엄마, 지금의 두 사람을 동시에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속이 뒤틀리는 것 같았어요. 지은호는 병원에서 간이식 적합 판정을 받은 뒤로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며칠 못 잤습니다. 간단한 인테리어 설계안도 자꾸 틀렸고 카페 매니저로서 해야 할 사소한 체크도 빠뜨리기 일쑤였는데요.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꽉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간을 주면 한우지는 산다. 내가 간을 안 주면 어떻게 되는 거지? 고성이가 그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을 때 지연호는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그런 부탁까지는 못하겠어. 근데 오진이에게 죽으라고 하지도 못하겠어. 너무 힘들어. 그 말 안에는 묘한 협박과 불안이 섞여 있었는데요. 마치 네가 하지 않으면 우리는 다 같이 무너진다라고 선을 그어놓은 것 같았습니다. 지역은 이 모든 상황이 불편했습니다. 나한테는 이게 너무 계산적으로 보인단 말이야. 지역은 퇴근 후 집 앞 골목에서 지은호를 붙잡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선배가 이 사장님을 얼마나 안다고요. 그렇게 단정하지 말라니까요. 그러니까 의심이라도 해보라는 거야. 의심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잖아. 지역은 자신이 얼마나 냉정하게 들리는지 알면서도 말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그가 평생 믿고 싶었던 건 세상에는 최소한의 정의가 있다는 거였는데요. 그런데 고성이를 보고 있으면 그 정의가 자꾸만 비껴나가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상황이 너무 완벽했잖아. 네가 의심을 못하게 만들어진 우연들이었달까. 지역은 지하철에서 쓰러졌던 순간, 실측을 마치고 돌아오던 길, 포트폴리오를 굳이 확인했던 과정들, 그 모든 장면들을 하나하나 짚어줬습니다. 하나하나만 보면 우연인데 다 묶어보면 우연이 아닌 느낌이랄까? 지은호는 그 말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버티고 싶었어요. 그래도요, 그 사람이 제 생모예요. 저를 찾으려고 얼마나 많이 고민했을지 생각하면 지역은 그 말에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은호가 얼마나 엄마라는 존재에 약한지 그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반면 정순이는 전혀 다른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들어 이유 없이 눈물이 났는데요. 갱년기라고 대충 웃어 넘기고 있었지만 사실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안했습니다. 이제 애가 떠날 때가 됐나 보다. 지은호의 생일상을 차리면서 정순이는 오래전 학창시절 도시락을 싸주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갈비시피가 본사 신메뉴로 채택되고 포상금까지 받았다는 소식이 기쁘면서도 왠지 모르게 마음 깊은 곳이 서늘하더라고요. 나 돈 좀 생겼다고 괜히 폼 잡는 건가? 그래도 처음으로 딸에게 제대로 된 선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동안은 항상 생활비, 가게 월세, 자식들 학원비, 이것저것 챙기느라 딸에게 뭔가를 사주는 것 늘 마지막 순서였으니까요. 그러다 문득 이상한 생각이 스쳐갔습니다. 혹시 진짜 부모님을 다시 만나면 내가 키운 시간보다 피가 더 세지는 건가? 그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정순이는 스스로를 꾸짖었는데요. 뭐래? 내가. 애가 어디 가겠어. 내가 엄만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 선명한 공포가 자꾸 고개를 들었습니다. 며칠 뒤 지은호는 결국 결정을 미룰 수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병원에서 온 문자에는 지은호님, 간이식 적합성 검사 결과 공여자 조건에 적합합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이라는 문장이 또박또박 떠 있었는데요. 그 문자를 보면서 지은호는 숨이 턱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고성이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은호야, 엄마야? 그 부름은 여전히 낯설었지만 이상하게도 요즘 지은호의 심장을 제일 쉽게 흔드는 단어이기도 했습니다. 검사 결과 들었지? 병원에서 나한테 먼저 연락이 와서 그래도 너한테 먼저 물어보는 게 맞을 것 같더라고. 고성이의 목소리는 울컥한 듯 떨렸습니다. 우진이 상태가 많이 안 좋아. 간이식만 하면 살 수 있대. 근데
그 간이 너라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 지은호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본인은 알고 있었는데 막상 생모 입에서 직접 그 말을 들으니까 현실이 갑자기 더 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저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근데 엄마가 너한테 뭐라고 강요는 못해. 평생 죄책감 안고 살고 싶진 않거든. 그래도 네가 우진이 살려주면 엄마가, 아니 우리가 어떻게든 너 책임지고 같이 살게. 이제라도. 책임지고 같이 살겠다는 말은 어딘가 달콤한 미래처럼 들리기도 했는데요. 동시에 감옥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네가 간을 주면 비로소 우리 가족으로 인정해줄게. 문장 사이에 그런 조건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호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약에요, 제가 안 한다고 하면요?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무언가 유리잔이 부딪히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 했는데요. 그럼 엄마는 네 선택 존중해야지. 대신 우진이는 죽을 수도 있어. 그 사실을 네가 평생 안고 살아야 하겠지. 그 말은 존중이라기보다 평생을 옥죄는 저주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결국 지역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배, 나 간 이식해달라는 얘기 직접 들었어. 지역은 한참을 말이 없었습니다. 뭐래? 그 사람은? 우진 오빠 살려주면 이제라도 같이 살자고. 자기 가족으로 받아주겠다고. 지역은 속으로 역시라는 말을 삼켰습니다. 근데 선배 그 말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모르겠어. 나도 바보 같지? 말도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그 말 들으니까 내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가 저기였나 싶기도 하고. 지역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넌 지금까지 네 인생은 뭐였다고 생각하는데? 그 질문은 지은호의 가슴을 정면으로 찔렀습니다. 날 버렸다고 생각하면 지금 엄마한테 미안하고, 엄마가 나를 어쩔 수 없이 보냈다고 생각하면 또 이해하려고 하니까 흔들리고, 선배 말대로 계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내가 나 자신을 못 믿겠어. 지역은 이 모든 갈등의 원인을 너무 잘 알고 있었는데요. 은호야, 너한테 엄마는 둘이 아니야. 마음속에서 둘을 동시에 잡고 있어서 힘든 거거든. 근데 간은 하나거든. 지은호는 그 말에 잠시 웃음이 나왔다가 곧 울컥해졌습니다. 선배는요, 만약에 자기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살릴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면, 그렇게까지 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역은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상철이 퇴직 위기에 몰렸을 때 지역이 했던 선택들을 떠올렸거든요. 솔직히 나도 장담은 못해. 그래서 더 무서운 거지. 사람이 벼랑 끝에 몰리면 어디까지 가는지. 그래서 그 상황에 휘말려 있는 너를 내가 대신 말려야 할 것 같고, 지역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어쨌든 한 가지는 명확해. 네가 지금까지 엄마라고 믿고 살았던 사람, 그 사람이 네 삶 대부분을 만든 거야. 그 사람 모르게. 네 간을 누군가에게 준다는 건 그냥 장기 기증이 아니라 그 사람 마음에 커다란 구멍을 내는 일이기도 하다는 거. 며칠 뒤 결정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순이는 우연처럼 그러나 드라마답게 절묘한 타이밍으로 병원에서 어떤 서류를 보게 되는데요. 지은호 이름이 적힌 검사 결과 서류였습니다. 간이식 적합성 검사 결과, 공여자 조건 적합. 순간 정순이의 머릿속에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간이식? 우리 애가 왜 간이식 검사를 해? 처음에는 단순 건강검진의 일종이라고 생각하려고 했는데요. 그 단어가 너무 구체적이었습니다. 공여자 조건 적합이라는 표현이 눈에 박혀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온 정순이는 결국 지은호를 불렀습니다. 지은호,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이 한마디에 지은호는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엄마 얼굴을 보는 순간 이미 뭔가를 눈치챘다는 걸 알 수 있었거든요. 너 병원 갔었지? 지은호는 모른 척하지 못했습니다. 거짓말을 하려다가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지은호는 그냥 검사 좀 받았어. 어디 검사? 정순이의 눈빛이 흔들리면서도 동시에 단단해졌습니다. 간이식이라 쓰여 있더라. 공여자 적합성 검사. 은호야, 엄마가 멍청해도 그 정도는 읽을 줄 안다. 숨길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지은호는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사실은 생모라는 사람이 나를 찾아왔어.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까지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정순이는 생모라는 말을 듣고도 처음에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지은호는 그동안 숨겨온 이야기들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지하철에서 만난 여자, 포트폴리오를 봐주겠다던 손님, 인테리어 의뢰인, 그리고 결국 자신에게 내가 네 엄마라고 말했던 그날까지. 엄마, 나도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어. 근데 유전자 검사도 했고 진짜 내 친엄마 맞대. 정순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너한테 간이식해달라고 했어? 지은호는 고개를 끄덕였다가 금세 고개를 저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하진 않았어. 그냥 친오빠라는 사람이 많이 아프고 내가 검사해주면 고맙겠다고 그 정도로만. 말을 마치지 못했습니다. 정순이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는데도 울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래, 검사 정도야. 할 수 있지. 나라도 누가 그랬으면 검사 정도는 했을 거야. 정순이는 애써 웃으려고 했는데 입꼬리가 이상하게 떨렸습니다. 근데 간을 준다고? 누굴 살리려고? 네가 네 몸에서 떼어낸 걸로? 지은호는 그제야 엄마 눈을 제대로 마주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안 도와주면 아마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네. 그 말은 날 것 그대로의 공포를 가진 문장이었습니다. 정순이는 못 들은 척하려고 했는데요. 귀가 너무 또렷해서 그 문장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간을 주고 그 집 딸이 되겠다는 거야? 지은호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 엄마, 그게 아니고. 아니면 뭐 간만 떼어주고 다시 우리 집 딸로 돌아오겠다는 거야? 정순이의 목소리는 점점 갈라졌습니다. 엄마가 너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고등학교 때 아르바이트 한다고 나 몰래 새벽에 나갔던 것도 난 다 알았어. 모르는 척 한 거지. 우리 집이 힘드니까 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애쓰다고 생각했어. 근데 지금 보니까 엄마가 널 키운 세월이 그렇게 가벼운 거였나 싶어서. 지은호는 그제야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그런 말 하지 마. 나 엄마 딸이야. 그거 변함없어. 근데 왜 네 몸을 떼어내는 얘기를 그 집이랑 먼저 하고 있어? 이 말에는 더 이상 변명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호는 두 엄마의 만남이 있었는지조차 모른 채 혼자 방에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간이식에 대한 정보가 적힌 프린트와 메모들이 뒤섞여 있었는데요. 공여자 입원 7일, 회복 2주, 후유증 가능성. 숫자와 의학 용어들이 빼곡했지만 가장 무거운 문장은 딱 하나였습니다. 누군가는 죽을 수도 있다. 오진이 죽을 수도 있고 정순이의 마음이 무너질 수도 있고. 그 둘 중 누구를 선택해도 결국 자신이 평생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휴대폰 화면에는 지역에게서 온 카톡이 떠 있었어요. 지역 선배, 결정은 네가 하는 거다. 근데 네가 어떤 선택을 하든 최소한 한 사람은 끝까지 네 편일 거라는 건 기억했으면 좋겠다. 지은호는 한 사람이 누군지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피를 나눈 엄마가 아니라 자기 인생 전체를 같이 버텨준 엄마가 떠올랐습니다. 엄마는 둘인데 진짜로 날 책임져준 사람은 한 명이구나. 이 생각이 떠오르는 순간 마음 한편이 따뜻해지는 동시에 더 아프게 쿡하고 찔리기도 했습니다. 그 시각 고성이는 별장에서 우진의 잠든 얼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내가 조금만 덜 욕심냈으면 이 애가 이렇게까지 아프진 않았을까. 이런 후회가 들다가도 곧바로 다른 생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살릴 수 있는데 안 살리면 그게 더 큰 죄 아니야? 머리와 가슴이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거의 눈을 감고 있던 우진이 힘겹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지은호한테 뭐 시키지 마. 고성이는 깜짝 놀라서 몸을 숙였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진아. 아무 말도 하지 마. 너는 그냥 살기만 하면 돼. 우진은 힘들게 숨을 고르면서도 억지로 말을 이었습니다. 그 애가 나 살리고 나서 평생 자기 탓하면 어떡해. 엄마는 그거 감당할 수 있어? 짧은 한마디 한마디가 고성이 가슴에 박혀 내려왔습니다. 고성이는 대답을 하지 못했는데요. 속으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살릴 수 있는데도 안 살리면 죄책감이 남을 거고, 살리기 위해 지은호에게 간을 받으면
다른 형태의 죄책감이 자기와 은호, 우진 모두를 평생 따라다닐 거라는 걸요. 그럼에도 고성이는 아주 조용히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너 없이 못 살아. 그래서 더 욕심이 난다, 우진아. 그 말은 변명인지 고백인지 본인도 잘 알 수 없었습니다. 한편 정순이는 식당 불도 켜지 않은 채 의자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 피도 중요하지. 근데 내가 이 애랑 같이 보낸 시간은 뭐지? 혼잣말이 자꾸 흘러나왔습니다. 은호가 초등학교 때 배가 아파서 응급실에 실려갔던 밤, 고등학교 때 알바 간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등록금 보태려고 새벽까지 서 있던 그 시절. 엄마, 나 괜찮아라며 웃던 얼굴들. 그 모든 장면들이 한꺼번에 밀려와서 가슴을 꽉 채우고 있었어요. 만약 이 애가 진짜로 간이식을 하겠다고 하면 난 그 앞에서 어떤 엄마가 돼야 하지? 막무가내로 소리 지르면서 반대하는 엄마는 되기 싫은데 그렇다고 내 딸 배에 칼 대는 걸 가만히 보고 있을 수도 없고 정순이는 이때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지켜야 하는 건 도덕적으로 옳은 선택이 아니라 눈앞에 있는 한 인간, 지은호라는 딸의 몸과 마음이라는 걸요. 내가 욕먹더라도 싫다고 말해야 되는 건가? 그래도 이 애가 나중에 엄마가 날 지켜줬다고 생각해 줄까? 확신은 없었지만 마음 한가운데 이런 문장이 조용히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피를 나는 엄마는 아니어도 이 아이 인생을 같이 살아온 엄마인 건 맞잖아. 이제 선택은 완전히 지은호의 몫으로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피를 나눈 엄마인 고성이는 죄책감과 약속으로 지은호의 양심을 두드리고 있었고요. 함께한 시간을 쌓아온 엄마인 정순이는 상처를 감수하면서까지 지은호의 몸과 마음을 지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지은호는 처음으로 진짜 자기 자신에게 묻기 시작했어요. 나 그냥 누군가의 딸 말고 한 사람으로서 어떤 선택을 하고 싶은 거지? 우진을 살릴지 말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삶을 살고 어떤 죄책감을 견디고 어떤 사랑을 끝까지 붙잡을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아직 답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어떤 쪽을 택하든 지은호도 고성이도 정순이도 오진도 그리고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 지역까지 이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P vs 함께한 시간이라는 두 개의 모성은 조용하지만 피할 수 없는 정면 충돌을 향해 한 걸음씩 다가가고 있었습니다.